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탁입니다. 오늘은 환율 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해서 방송을 녹화하게 됐습니다. 오늘 지금 19일자 환율입니다. 1175.9원인데요. 최근에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사하고 미국 기사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야후 파이낸셜 소식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금일 이제 테이퍼링 관련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들을 해서 주식들을 많이 던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회의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테이퍼링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회의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뒷받침하는 게 뭐냐? 7월에 강력한 인플로이먼트 레포트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이제 조만간 테이퍼링이 할 것이다라는 이제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테이퍼링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이른 테이퍼링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빨리 안 할 거야 라는 이야기인데, 하지만 이제 뒤에 말 꼭 한마디 붙입니다. 페드가 이제 계획은 있다. 뭐냐, 시작할 거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할 거다라는 얘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거다. 할 건데 빨리 하는 거, 빨리 테이퍼링 하는 거는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늘상 얘네들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 근거로 오늘 선물 쪽 움직임을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현재 선물 상황입니다. 현재 아직 나스닥 장이 개장하진 않았고요. 프리장도 이전 상태죠. 아직 선물 시장 상태인데요. 나스닥이 0.5% 정도 빠지고 있고 S&P도 약 0.5%, 그리고 또 보시면 이제 다우지수도 0.5%가 좀 안 되게 빠지고 있네요. 여기서 이제 좀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게 오일 쪽이 약 2%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선물 내용이고요. 여기서 좀 특이한 점들을 좀 더 보자면 오늘 유로, 그다음에 엔화 전반적으로 다 달러 강세로 가고 있네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몇 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일이 왜 이렇게 빠지냐? 오일 가격이 빠진다고는, 물론 이제 오일 가격도 빠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엊그저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빌 그 지수가 나왔죠.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제조업 지수죠. 이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가 지금 29포인트였는데 현재 이제 나온 지수는 18.3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제조업에서 예상치보다 되게 더디게 실제 값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실물 경제가 그렇게 좋지 못하는 걸 뜻해요. 이거는 이제 뭐하고 우리가 예측해서 볼 수 있냐? 원유가 앞으로 이제 좀 더 덜 쓰이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연계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떨어지는 것도 있고, 또 무엇이냐? 원유는 달러로 거래가 되죠.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통화 내역 상황을 보면 달러가 강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대비 달러의 값어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원유 값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골드, 뭐 구리, 팔라듐 전반적으로 원자재까지 다 같이 빠지는 이유는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다시피 저희 환율도, 국내 환율도 굉장히 나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캐나다나 뉴질랜드 쪽은 더 빠진다는 거예요. 이쪽은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이제 원자재 쪽에 좀 더 강세인 국가들이죠. 이런 국가들이 조금 더 빠지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뉴스에서처럼 이게 테이퍼링에 나오는 어떤 의사록에 관한 내용들 때문에 빠지느냐.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테이퍼링에 관해서는 우리가 늘상 뭐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이야기해왔던 거고, 이런 대화가 오갈 거라는 건 당연하게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될 점은 지난주에 있었던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대량 매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주 삼성전자에서 외국인들이 던진 주식 수량입니다. 여기 변동 수량을 보시면 이전에는 뭐 100만 주, 그렇죠? 뭐 100만 주도 안 되고 50만 주 이럴 경우가 많았어요. 실제 거래량만 봐도 그렇습니다. 실제 거래량이 뭐 100만 주, 50만 주, 정말 많아요. 600만 주네요. 근데 이제 지난주죠. 8월 11일부터 해서 약 3일간 어마어마한 양의 양을 외국인들이 던지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환율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죠. 지난주에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분석을 많이 내놨습니다. 갑자기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 던지고 다 환전해서 달러 가지고 나가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이게 되게 급박하게 돌아간 느낌이 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차이가 많죠. 100만, 뭐 200만, 100만 주도 안 되는 때가 많았는데 이 3일 안에 갑자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FOMC 의사록 발표는 이전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그리고 테이퍼링 이야기도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특이사항이 아닌 점인데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좀 해석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저런 외국 자본들이 미리 지난주에 빠져나가는 데에는 미리 정보가 있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프가니스탄 철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이게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바이든이 했던 연설입니다. 국가 안보의 이익, 국가 안보의 이익과 국가 안보의 이익이 있지 않으면 미국인들이 그것들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저희가 이제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기고 당선했을 당시에 세계 국제사회가 미국에게 원했던 거는 어떤 거였냐면 미국이 돌아왔다. 바이든 스스로도 연설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미국이 돌아왔다. 국제경찰로서의 미국이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 이번 팬데믹 사건 이후에 미국이 계속적으로 달러를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경제를 어느 정도 부양해 왔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일 겁니다. 테이퍼링을 하기 전에 미국이나 이제 국제사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였죠. 돈을 너무 많이 풀지 않냐, 달러를. 달러를 너무 많이 풀지 않냐. 언제까지 미국이 달러를 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항상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풀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항상 같이 공존하죠. 왜냐? 아직 팬데믹은 해결되지 않았고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더 풀어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세계 경제는 마비될 테니까. 하지만 이 정치적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했었던 그 말처럼 세계의 경찰, 세계의 선두 국가로서 희생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로 돌아가지 않냐라는 이미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단순히 뭐 국가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갖는 입장으로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저희가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냐. 20년이나 끌어온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본인들이 빠지는 거는 국제사회에서 이익을 다시 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생각해보죠. 국제사회가 불안해졌다. 그러면 어떤 나라의 돈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안전하겠습니까? 달러죠. 네. 그래서 단순히 이번 환율 상승의 시작은 예정돼 왔던 테이퍼링의 순서로 보기에는 너무 급격하게 올라간다. 그리고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급격하게 엄청난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외국 자본들이 빠르게 빠져나갔던 거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주에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 생겼다는 거는 인과관계가 좀 있지 않겠냐라는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가 더 중요하겠죠. 제 개인적인 기본 관점은 이제 환율이 앞으로 좀 더 오르지 않겠냐, 이런 관점을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알고 끝나는 건 큰 의미는 없죠. 여기에서 어떻게 이익을 우리가 좀 더 얻을 수 있겠냐,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정치적인 걸 배제할 거예요. 왜냐면 뭐 한국의 국가안보 뭐 이런 부분은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건조하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철수하면서 남겼던 이야기, 국익이 되지 않은 곳에는 더 이상 미국 사람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주둔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아래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란 브리머가 맞나요? 이분이 이제 유라시아 그룹의 대표이신데, 이 유라시아 그룹을 좀 찾아봤어요. 유라시아 그룹이라는 게 이제 정치 리스크 자문 기업이더라고요. 이 기업의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야후 파이낸스와 대화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미국 사람들이 안전하게 나오고, 그리고 직접적인 미국에 어떠한 영향이 없다면 괜찮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 거기에서 사람들이 죽거나 그 다음에 재앙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바이든의 대통령도 끝날 수 있다.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 단순히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까지 우리가 고려를 꼭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이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정리하면 환율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넘어가는 기조가 보이고 있다. 이건 단순히 그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 상황을 봤을 때 자국 우선주의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 시장은 여기에 빠르게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는 게 단순히 일시적이기보다는 지속적일 가능성에 대해서 좀 배제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이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테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좀 더 내가 유리한 측면으로 끌어올 수 있냐를 모르시는 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선물에 투자할 수 있죠. 여기 보이시면 선물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바꿔서 달러로 이 외환에 하락에 베팅을 하시면 됩니다. 달러의 강세가 이 유로 FX의 하락과 동일합니다. 여기 이제 1.16830,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모르시는 분들만을 위해서 살짝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환율이 달러가 강세일 때 내가 어떻게 이 부분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
주식 같은 경우는 달러가 강세가 되고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주식 같은 경우는 동반하러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미국 주식도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 요 방법을 할 수 있다 정도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거래량을 보시면 유로 FX와 엔화,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달러를 많이 거래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유로 FX고요. 유로 FX는 달러가 강세여도 오히려 더 강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숙지하시고, 달러가 강세라고 해서 무조건 이 방식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유로와는 조금 다른 데보다 좀 강세, 좀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6이라는 거는 1.16달러에 1유로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유로에 1.16달러. 그러면 이게 떨어지면 1유로당 달러에 줘야 되는 달러가 줄어들기 때문에 달러 강세죠. 그래서 하락에 베팅하시면 달러 강세에 베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원화를 들고 있으면 계속 손해죠. 지금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환율도 왜 보여드렸냐면, 지난 3개월만 볼게요. 6월 달에 약 1070원, 1100, 한 1110원 정도, 뭐 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그 사이 약 60원 정도가 올랐으니까 최소한 뭐 5%, 6% 정도의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손해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이에 이제 미국 주식을 들고 계셨던 분들은 설령 내가 주식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5에서 6% 정도는 오른 거나 다름없다, 원화 가치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또 뭐 사실 쉽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인데요. 정말 좀 그래도 한참 올라오고 있는 중으로 보이죠. 좀 과장해서 말해서 뭐 한 100원이 올라 버렸다 이러면 약 10%의 이익을 더 보는 셈이니까요. 일단 첫 번째로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게 되면 달러로 가지고 있으신 게 좀 더 유리하고요. 네, 달러로 들고만 있긴 좀 그렇고 좀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하고 싶으시면 그냥 미국 주식을 사시길 저는 가장 권장드립니다. 선물은 절대 권장해 드리진 않아요. 방금 드린 말씀은 선물을 해 보셨거나 하신 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실 불안해요. 저는 이제 선물도 좀 하고 하는 편이긴 한데, 안 해보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해지를 저는 선물로 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선물로 해지도 같이 걸고 하는 거를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괜찮고, 어떠한 속성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좀 더 나은데, 처음 해보신 분들한테 추천은 절대 해드리지 않고, 달러로 교환하시거나 아니면 달러를 교환하셔서 가장 안정적인 주식,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빵 주식, 뭐 요런 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조정 많이 받았던 뭐 아마존 정도 사주시면 가장 그나마 베스트 초이스가 아닐까 합니다. 레버리지도 없고요. 레버리지가 없다는 의미를 실제로 이제 선물이나 옵션 하신 분들은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이건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고, 환율이 오르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좀 설명도 드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익으로 바꿀 수 있는지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까, 저도 이제 초보여서 어떻게 이게 이 영상을 찍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편집 같은 걸 잘 못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이 찍으면서 뭐 기교나 방법들, 제가 알고 있는 방법들, 뭐 그리고 뉴스들, 그리고 그거를 제 나름의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맞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공유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싶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전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